3장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고 있냐면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여러분이 이제 스텝 인풋을 넣는 거죠. 스텝 펑션을.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스텝 리스판스가 나오겠죠. 근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뭐 온도를 뭐 1도 올려라.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차가 정지되어 있는데 뭐 얼마로 가라. 그랬을 때 이상적으로는 뭐 그거에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는 없을 테고요. 여기서 뭐 이런 식의 여기서 이런 식의 무언가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원하는 값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DC 게인이 1인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 이게 좋으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빨리 올라가면 좋겠다. 그겠죠? 빨리 올라가면 좋겠다를 얘기해주는 지표가 우리가 라이즈 타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10%에서 90%까지 가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라이즈 타임은 일반적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두 번째, 이게 내가 원하는 최종 값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최종 값이 얼마냐 뭐 거기 정확하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거기 한 1%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 빨리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세트링 타임이죠. 이것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오버슈트 올라가는 거는 뭐 적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오버슈트 뭐 보통 퍼센트로 얘기하죠. 오버슈트도 작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피크 타임 뭐 이건 뭐 작은 게 좋다 크다 좋다 이런 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요게 언제냐 하는 거니까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작은 게 좋긴 하겠네요. 아무튼 요런 지표들로 성능을 매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TR은 얼마여야 된다, TS는 얼마여야 된다, 뭐 MP는 얼마 이하여야 된다. 뭐 보통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성능 스펙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도록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슈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슈는 뭐냐면 이제 표준꼴인 거죠. 트랜스퍼 펑션이 여기 이제 DC를 넣었을 때 DC 게인 H0 넣으면 계산이 되죠. DC를 넣었을 때 게인이 1인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구조의 트랜스퍼 펑션인 거죠. 이거를 당연히 이게 이제 제타인데 제가 뭐 제타처럼 쓰질 않고 있죠. 이게 좀 제타보다 이게 크사인가요? 하여튼 뭐 그냥 이거 그리스 문자인가요? 이건 뭐 그냥 편한 대로 쓰면 되니까요. 제타가 이렇게 생겼나요? 아무튼 저는 뭐 요 보이는 것처럼 쓰고 제타라고 읽겠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n과 제타와 아까 얘기했던 TR, TS, MP, TP를 얘가 결정이 되면 얘가 결정이 될 테니까요. 관계식을 찾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네들로 조건을 얘기하죠. 얘는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얼마 이하, 뭐 얼마야, 뭐 이런 걸 쓸 때 그거를 얘로 이제 환원시키는 거죠. 그 환원시켜서 결국은 폴이 어디 있어야 된다. 라는 정보를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디자인 하려는 거고 디자인은 우선 여러분이 오메가 n과 제타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얘와 이 수치와의 관계식 우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보통 얘네들로 디자인 조건을 주면 걔를 갖고서 이 조건으로 바꿔서 트랜스퍼 펑션을 디자인하려는 그 과정에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절대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는 우선 이 표준꼴은 당연히 외우셔야 되겠죠. 표준꼴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이거 외우시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라이즈 타임, 세틀링 타임, 오버슈트, 피크 타임과 얘의 관계는 또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
이거의 데피니션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이걸 외우시지 않으면 이 과목 시험을 치실 수가 없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스텝 리스판스를 얘를 구하는 거죠. 스텝 리스판스를 구해라. 이게 이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는 뭐 얼마든지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인버스 트랜스폼 했을 때 쓰는 부분 분수가 기본 방법인데요. 요게 이제 실수근 두 개로 나오면 좀 그냥 부분 분수로 쉽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2차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리고 실근을 안 나왔을 때는 요게 뭐 요래서 A, B, C를 찾는 게 표준적인 방법이죠. 사실 A는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A를 암산으로 구하려면 A를 암산으로 구하는 방법은 양변에 S를 곱하고 그리고 S자리에 0을 대입하는 거죠. 양변에 S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S자리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뭐 극한을 넣는다는 표현도 쓰는데요. 좌변은 1이 되고 우변 A가 되죠. 따라서 A가 1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B와 C를 구하는 건데요. 뭐 B와 C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뭐 적어도 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죠. 여기서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양변에 곱해 볼까요? 자, S분의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얘 빼기 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B와 C가 나올 테니까요. 자, 이렇게 되나요? 여러분들 다 해보시죠. 뭐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가죠. 뭐. 네. 이렇게 2자를 빠뜨렸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붙여주고 요게 시그마죠. 시그마가 제타 오메가. 이거 당연히 외우셔야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 분수 분해를 뭐 했고요.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전에 꼴을 조금 더 정리해 쓰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죠. 뭐 분모를 저렇게 바꿔 쓴 거고 분자는 자, 이거 똑같게 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D 시그마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러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만하죠? UT 1T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T가 0보다 큰 경우만 하고요. 식을 좀 간단하게 해서 얘 인버스 하면 1이 나올 거고요. 요거 인버스 하면 마이너스 시그마 T 코사인 오메가 DT가 나올 거고요. 그
그다음에 이거 인버스 하면 시그마 나누기 오메가 d 사인 오메가 dt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리스판스 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똑같은 식인데요. 지금 사인이랑 코사인이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쓸 수 있을 테고요. 자, 여기 엄밀하게 하면 1t가 곱해져야 되는데요. 여기도 곱해져야 되지만 아무튼 뭐 생략했습니다. t가 0보다 클 때고 t가 0보다 작을 때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 덧셈 공식, 코사인 요건가요? 네, 뺄셈 공식이겠죠. 요걸 갖고서 바꿀 생각인데 뭐 알파는 오메가 dt로 갈 거고요. 베타만 잘 넣어주면 되는데, 자, 베타를 계산하는 게 뭐 여기 1이 있다고 보고 얘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이제 파이가 아니라 시그마죠. 코사인 베타니까 여기 1이 될 거고, 사인 베타는 이렇게 되겠죠. 혹은 탄젠트 베타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혹은 뭐 베타는 탄젠트 인버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사실 똑같은 얘기를 이건 세트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거죠. 아무튼 스텝 리스판스는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베타는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고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게 맞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표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 얘의 스텝 리스판스에 대한 이 수식을 다 얻은 거죠. 정확하게 클로즈드 폼으로. 그렇죠? 이렇게 얻은 거죠. 그다음에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 시그마는 요거 자, 이건 뭐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는 식인 거. 요게 스텝 리스판스인 거죠. 됐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이 뭐가 될까요? 다음 스텝이 그 전에 자 여기 스텝 리스판스죠. 스텝 리스판스.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써 보시면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썼던 식으로 쓰게 되면 아까 했던 겁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편한 게 다르니까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표현 1, 표현 2, 표현 3 했습니다. 똑같은 식을 여러 방법으로 쓴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기로 한 게 뭐였죠? 라이즈 타임, 그 다음에 오버슈트, 세틀링 타임, 그 다음 피크 타임이었죠? 구하시면 됩니다. 라이즈 타임, 세틀링 타임, 오버슈트, 피크 타임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요 식의 어널리틱한 폼을 우리가 다 계산했죠. 그래서 어널리틱 폼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첫 번째 라이즈 타임인데 라이즈 타임은 식을 딱 보셔도 오메가 D와 뭐 시그마에 관한 그러니까 오메가 D와 뭐 제타에 관한 함수겠구나. 두 번째 식만 보셔도 그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뭐 하여튼간 뭐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즈 타임 같은 경우에 두 개로 얽혀 있겠다. 뭐 그 말은 제타와 오메가 n에 관한 함수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시그마에 관한 복잡하죠.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이니까 자 보시면 라이즈 타임이 저걸 다 그려봤더니 제타 값에 따라서 달라요. 주로 제타 값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라이즈 타임이. 그래서 제타가 작으면 자 이게 요거 자 이거 좀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이게 이제 폴의 위치인데 자 폴까지의 거리가 여기서요. 이 폴까지의 거리가 이 오메가 n이죠. 그렇죠? 오메가 n. 폴까지의 거리가 오메가 n. 폴의 실수 부분 여기가 길이가 시그마. 그렇죠? 그리고 요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가 제타인 거죠. 제타처럼 너무 안 생겼네요. 그렇죠? 사인 세타 제타. 그래서 제타가 작다는 얘기는 폴이 오메가 n이 같을 때 폴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그 감쇄가 약하고 이게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제타가 작을 때 요 스텝 리스폰스가 빨리 올라가죠. 스텝 빨리 올라가고 따라서 라이즈 타임이 줄겠죠. 제타가 크면 라이즈 타임이 길겠죠.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타가 큰 경우죠. 그래서 이 뭐 제타마다 다르다. 이게 이제 어떤 정답일 수 있는데요. 정답일 수 있는데 그러면 엔지니어링에서 별 의미가 없죠. 할 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는 뭐 사실 하나만 하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제타가 0.5일 때 기준으로 대강 얘기를 하죠. 제타 0.5일 때 봤더니 10%에서 90% 올라가는 게 대략 1.8 이게 지금 노멀라이즈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을 얻게 되냐? 첫 번째 식은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풀어놓고 그 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네요. 자, 어떤 식을 얻게 되냐면 1.8은 TR 곱하기 오메가 n. 라이즈 타임은 1.8 나누기 오메가 n. 굉장히 근사적인 식인 거죠. 여기서는 그렇다고 대략적으로 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실 수가 있죠. 아니 S 어널리틱하게 풀어놓고 안 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저걸 다 그려놓고서 그림을 보고서 결정했다. 뭐 그러면
그래서 식을 좀 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외우시면 됩니다. 1.8 나누기 오메가 n. 오메가 n이 커지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주는 거죠. 빨리 올라가는 거죠. 오메가 n이 크다는 얘기가 주파수가 크다는 얘기,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고주파.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피크 타임 먼저 할까요? 피크 타임이 좀 피크 타임 먼저 하죠. 예. 피크 타임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지금 우리가 구한 식을 대강 개형은 아니까요. 우리가 개형은 아니까 이걸 아니까 지금 요게 피크인 거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해서 0을 넣으면 되는 거죠. 미분해서 0을 넣었는데 자, 요 지금 우리가 구한 세 가지 식 중에서 어느 걸 미분해서 0 넣는 게 미분해서 0이라고 넣는 게 제일 쉽겠어요. 제가 여기서 이걸 빠뜨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어느 게 제일 쉽겠습니까? 당연히 마지막 게 좀 쉽지 않을까요? 마지막 게. 그래서 마지막 거를 얘를 미분해 보면요. 자, 이거죠. 아이고, 계속 빠뜨리네요.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이러면 됐죠? 자, 미분하겠습니다. 일단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이렇게 되네요. 자, 보시게 되면 얘가 사라지죠. 만약 우리가 피크 타임만 구해야 된다면 스텝 리스판스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 여기서는 스텝 리스판스를 구해서 미분한 식으로 한 바퀴 돌아갔는데요. 제가 전 시간에 했던 방식은 그냥 타임 세트 피크 타임만 구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스텝 리스판스 구하지 않고서 바로 진행을 했었죠. 당연히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쓰시게 되면 시그마 제곱 오메가 t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dt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미분한 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d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오메가 d tp는 오메가 d tp는 파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피크 타임은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는데요. TP는 파이 나누기 오메가 T. 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P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자, MP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죠? 자, 피크 1,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1로 수렴하게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1로 수렴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1이 수렴할 건데
피크로 올라간 값에서 1, 그러니까 몇 프로가 차이 나냐 이거죠. 여기다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건데요. 기본적인 식이 내가 1로 수렴할 건데 1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라가냐는 거죠. 그래서 요 TP를 위에다 식에 넣으면 사인 부분은 0이 될 거고요. 코사인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요게 이렇게 되겠죠. 위식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1까지 빼버리게 되면 2의 마이너스 시그마 TP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랑 시그마가 우리 외우셔야죠. 시그마가 제타 오메가 n 오메가 d의 제곱은 자 그래서 시그마 나누기 오메가 d를 계산하신다면 얘는 뭐 이걸 다 뭐 나는 그때그때 유도할 자신이 있다 뭐 그러셔도 되는데요. 이거를 안 외우시면 굉장히 적어도 잘 그러니까 유도하실 수 있더라도 일이 굉장히 느려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슈트도 구했습니다. 되겠습니다. 세틀링 타임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세틀링 타임은 어느 수식이 쉬울까요? 세틀링 타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세틀링 타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또 예식 또 틀렸네요. 자, 그래도 결국 끝나기 전에 찾은 게 다행이네. 이 부분이 있어야 되네요. 됐죠? 그렇죠? 세트링 타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저게 이제 최종적으로 1% 안에 들어 최종값이 1인데 1%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은 이 뒷부분이 뭐 0.01 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하나는 근사적인 거죠. 근사적인 거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얘가 0.01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근사적인 거죠. 그래서 세틀링 타임의 근사적인 버전은 로그 자연 로그죠. 당연히 0.01이 얼마죠?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뭐 어떤 공부 방법이 좋다 나쁘다는 사실 굉장히 무의미한 이야기긴 한데요. 그래도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공부 방법이 뭐 1000가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공부 방법이 뭐 5가지 중에 있는 거고 그 중에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저는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거를 그냥 흰 백지에 이거 이렇게 쓰고 각각을 유도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적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재현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중간중간에 틀리긴 했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재현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거에 물리적 의미들 이제 그거를 마지막에 복습을 했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마이너스 로그 0.01 자연 로그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자, 해보죠. 이런 자연 로그겠죠? 모르니까 한번 2.7 정도 넣어볼까요? 예, 자연 로그죠. 마이너스 4.6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6이고 따라서 TS는 4.6 나누기 시그마. 요게 이제 뭐 자주 쓰는 근사식 중에 하나예요. 자주
시험 칠 때는 뭐 어느 걸 쓰라라고 그 가이드를 해줄 테고 뭐 주로 이거겠지만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 쓰실 때는 내가 이걸 쓰겠다 하고 쓰시면 되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정밀한 식은 당연히 이거를 푸시는 거겠죠. 제타 값을 알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나는 세틀링 타임이 최종 값의 2% 안에 들어가는 게 궁금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또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 안에 궁금하다. 그럼 이그젝트라기보다는 뭐 이것보다 정확한 값은 이렇게 쓰셔서 하시면 되고 TS 2%라고 누가 명시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근사식은 뭘 구하면 되는 거죠? 로그 0.01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략 그래서 3.9인데요. 이거를 2%할 때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제타 값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까 4.6이라고 썼지만 뭐 일관성이 없긴 한데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1%에 대한 근사식은 4.6 나누기 시그마, 2%에 대한 근사식은 4 나누기 시그마인데 그냥 우선 참고만 알아두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험 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1%에 대한 근사식은 4.6 나누기 시그마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갖고서 한번 다 복습을 해보시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스텝 리스판스를 땅 했을 때 이상적으로는 빨리 떨림 없이 쫙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은 패턴이 일반적인 거죠. 그랬을 때 이거의 어떤 성능 지표들을 숫자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 성능 지표가 보통 4개의 숫자로 얘기하는 거죠. 뭐냐 하면 라이즈 타임 10%에서 90%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기본적으로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지금부터는 1% 여기에 진입했다. 이제 끝났다. 수렴했다는 얘기죠. 세틀링 타임. 이것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오버슈트. 몇 프로? 이제 뭐 1이니까 큰 상관없는데 이게 뭐 2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몇 프로 오버슈트 했는지. 그 다음에 언제 피크 타임인지. 그래서 이 4개의 숫자로 주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라이즈 타임인데 제타마다 다른데 뭐 그냥 대강 봤더니 1.8 나누기 오메가 n으로 한다. 물론 요식 당연히 외우셔야죠. 요거 기준입니다. 이거 바뀌면 당연히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1.8 나누기 오메가 n이 라이즈 타임의 기본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슈트나 피크 타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쫙 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제가 했던 것처럼 하셔도 되고요. 뭐 여기 올바른 게 적혀 있으니까 제가 유도하는 과정이 좀 틀렸던 것들은 요걸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피크 타임이 파이 나누기 오메가 D를 유도했고요. 그 다음에 오버슈트도 요식을 유도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제타가 여기서 두 개가 오메가 인이 같다고 봤을 때 요 사인 세타가 이 제타인 거죠. 그래서 제타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제타가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익스포 요 실수 이런 느낌의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제타가 크다는 얘기는 MP가 당연히 작다는 얘기인 거고요. 제타가 작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꼴이 아니라 사인 뭐 이런 느낌의 건 거죠. 이게 떨리겠죠. 따라서
제타가 작으면 NP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식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뭔 식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감소라는 거죠. 감소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뭐 그린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거 그림 관련된 거 미리 다 임포트 시켜놔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그림 그리는데 어떤 정서적인 부담이 없으셔야 되겠죠. 그냥 그냥 쉽게 그리셔야죠. 이거를 이걸 그리는데 뭐 찾아봐야 뭐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응? 뭘 잘못했죠? 마이너스 안 붙였군요. 심각하게 잘못했는데 제가 네, 심각하게 잘못했네요. 나눠야죠. 네, 감소 함수죠. 당연히 감소 함수죠. 그랬을 때 이제 두 개의 숫자에 대해서 보자면 자 0.7일 때랑 0.5일 때랑 0.5일 때 한번 볼까요? 제타가 0.5일 때 제타가 0.5일 때 2분의 1인 거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가 대략 16%. 제타가 0.7이라는 거는 루트 2분의 1인 거죠. 대략.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45도일 때 5%. 그러니까 45도일 때 5%. 그 다음에 요게 30도일 때 16%. 자, 그러니까 얘가 30도라는 게 사인 30도가 제타인 거고 제타가 0.5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제타가 0.5일 때 얼마요? 한 16%. 얘가 45도란 얘기는 얘가 루트 2분의 0.707이라는 거죠. 0.707일 때 대략 5%. 그 정도 오버슛이 있다. 45도, 30도. 뭐 더 올라가면 더 각이 줄면 오버슛가 더 세질 거고 45도 더 커지면 오버슛이 줄겠죠. 세틀링 타임 1%. 자, 요것만 갖고서 계산한 게 4.6이고요. 그거보다 좀 정밀하게 계산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계산기만 있으면 전혀 어려울 거 없죠. 4.6라는 게 시그마. 2%일 때는 여기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3.91인데요. 당연히 제타 따라 바뀌니까 2%일 때 요거고 정밀한 식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요. 자, 이제 시스템이 있는 거고 여기에 내가 스텝을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거에 대한 스펙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기본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는 뭐 저항이나 이런 걸 수 있죠. 뭐 LC 이런 건데 이걸 갖고서 제타와 오메가에는 계산하는 거고 이제 뭐 요게 주어진 건데 이걸 갖고서 지금 한 게 우리가 TR, TS, TP 이걸 계산한 거고요. 방식을 구했죠. 일반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스펙을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혹은 폴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그거를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폴이 거기에 가도록 설계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한테 TR, MP, TS를 숫자를 줬어요. 지금 저거를 숫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미리세컨드 단위든 뭐 어떤 단위든 퍼센트 받은 거죠. 그래서 우선 TR을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MP도 받았고, 그 다음에 TS도 받았어요. 자, 그럼 TR에 관한 식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TR 오메가에는 2.8. 그래서 오메가에는 이렇게 되는 TR은 상수인데, 자 생각해 봅시다. TR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는 TR에 뭐를 받은 거죠? TR에 최대값을 받은 거죠. TR은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TR은 2는 돼야지란 얘기는 2보다 낮추란 얘기인 거죠. 최대가 2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생각해 보시면 뭐 당연해요. 그냥 TR을 내가 스펙을 뭐 2ms 이하 이런 식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버슈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최대값을 제가 최대 이 정도까지 허용하겠다 라고 바뀌었죠. 세트링 타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이거부터 하면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이게 제한 조건인 거고, 얘는 이제 MP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요걸 보고서 자 찾으셔야 되는 거죠. 제타가 얼마보다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MP는 최대값을 받은 거니까 제타가 얼마보다 커야 되겠다로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제타는 뭐 얼마보다 커야 된다. 그죠? 표를 보고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메가에는 TR은 상수죠. 요거보다 커야 된다. 제타는 저 그림 보고서 얼마보다 커야 된다. 시그마도 TS가 상수니까 이거보다 커야 된다.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폴을 잡아라라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오메가 n이잖아요. 오메가 n이 폴까지의 거리인 거죠. 우리 표준권에서. 따라서 요 오메가 n 1.8라는 게 TR보다는 요 파란색의 바깥쪽에 폴을 잡아라라는 거죠. 바깥쪽에 폴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타가 얼마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딱 요걸 기준으로 요 각도를 잡아서 요쪽에 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시그마가 이거 왜 커야 된다? 폴이 여기 길이가 시그마라고 봐요. 길이를 시그마로 봤을 때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TRMP, TS라는 숫자를 여러분한테 줬을 때 여러분이 이걸 갖고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거의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셋 다 왼쪽에 있으려면 뭐 이런 형태. 이건 뭐 사실은 제 경우마다 형태가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쪽에 폴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너무 멀리 잡으면 뭐 다 만족하니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드는 게 힘들겠죠. 비싼 재료가 들어간다든지 뭐 공정이 복잡해진다든지. 우리가 얼마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죠? 그거를 겨우 만족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만족시키려면 돈이 드니까요. 돈이 안 드는데 더 만족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좋지만. 그래서 요 경계에 따라서 적당한 위치 잡으면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 뭐 이쪽 잡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이 이어진 거죠. 요 영역을 준 거고, 요 영역에서 조건을 만족한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마쳤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2차식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차식일 때는요. 3차식일 때는요. 10차식일 때는요. 그리고 지금 참 폴만 있는 경우는 있잖아요. 제로도 있으면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한 거는 그 수많은 트랜스퍼 펑션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꼴에 대해서 한 거죠. 어떤 꼴이냐? 이 꼴에 대해서 한 거죠. 그럼 그 수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종교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먼저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나왔네. 자, 이거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라이즈 타임, 오버슈트, 세틀링 타임, 그다음에 피크 타임. 자, 이거의 스텝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스텝 리스판스는 자, 이것도 뭐 1t, UT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어떻게 생겼죠? 이게 생겼죠? 자, 오버슈트 어떻게 되죠? 오버슈트 출렁 없잖아요. 오버슈트 없죠. 세틀링 타임도 아주 이그젝트하게 얻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그젝트하죠. 얘가 0.01이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세틀링 타임은 아까랑 똑같네요. 그다음 라이즈 타임 어떻게 되죠? 라이즈 타임은 자 90%가 됐을 때가 t하고 언더바하고 0.9 쓴 겁니다. 이게 0.1이 되는 순간이 그런 거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는 뭐 제가 좀 이렇게 요게 이제 라이즈 타임인 거죠. 이렇게 기호를 잘 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로그 9가 얼마가냐가 이슈네요. 로그 9가. 자. 아이고 8 썼네요. 2.2네요. 그래서 라이즈 타임은 2.2 나누기 시그마. 세트링 피크 타임은 어떻게 되죠? 피크 타임은 디파인이 되지 않죠. 계속 증가하고 피크라는 게 없으니까요. 피크 타임은 디파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너무 단순하긴 한데요. 그래도 라이즈 타임, 세틀링 타임, 피크 타임 모두 다 구했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라이즈 타임은 0.6초. 그 다음에 오버슈트는 10%. 세틀링 타임은 3초가 되도록 할 때 폴이 허용되는 범위를 그려라. 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이제 외우시고 있어야 되죠? 1.8 나누기 오메가는 자 0.6. 그래서 오메가에는 3. 그러니까 폴이 원점으로부터 3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 써보십시오. 자, 요거고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P를 뒤져 봐야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10% 10%면 여기서 자 얼마죠?
대략 0.6으로 하면 되겠네요. 0.6.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0.6보다 커야 된다. 제타가 0.6보다 커야 된다. 예, 제타가 0.6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자, 요 각을 세타로 잡을 때 사인 세타가 0.6. 사인 세타 0.6이려면 뭐 각도가 있겠죠. 사인 세타 0.6이려면 뭐 각도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이 3초. 3초는 세틀링 타임은 4.6 나누기 4.6 나누기 시그마니까 얘가 3초보다 작으려면 시그마는 4.6 나누기 3. 자, 뭐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정식으로. 뭐 이렇게 영역이나 예쁘게 그리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뭐 우선은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최소한으로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반지름이 3인 걸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까요? 뭐 전혀 좋은 방법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좀 뭔가 깔끔하게 그리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셔가지고 크레딧을 받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일 것 같네요. 자, 저는 뭐 그냥 지금 에스펙트 리오시도 안 맞죠? 자, x 리밋은 마이너스 66으로 맞추죠? 자,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원점인데 이 왼쪽에 그 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뭐 지금은 제가 이제 3이라고 했지만 이거를 이제 TRMP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리셔야 되는데 직선이 지금 사인 세타가 5분의 3인 거죠. 사인 세타 5분의 3이라는 얘기는 5, 3인 거고 4, 3인 거고 기울기로 치면 3-4가 되나요? 자, 뭐 좀 더 그리고 생각해 보죠. 자,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지금 그리는 거 그냥 일종의 주먹구구식으로 그리는 건데요. 그래도 이런 것도 안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들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x 좌표는 그냥 4.6 나누기 ts니까요. 4.6 나누기 3 이거고 y는 마이너스 4 그럼 되려나요? 왜 안 나타났죠? x가 이거고
마이너스 줄기. 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세 개의 다 왼쪽인 게 된 거고요. 지금 뭐 우리가 오메가 n 뭐 TR, MP, TS를 바꿈에 따라서 이제 그림 계속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그려서 뭐 여기 영역까지 색칠하면 좋겠는데 이제 영역 색칠하는 걸 잠깐 사실 구글링 해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